네, 오늘 오전 경기로를 통해 박람한 북측 선발대가 잠시 후에 피겨스케이팅 경기가 열리는 강릉 아이스 아레나 경기장을 점검합니다. 진천 선수촌에 입소한 북한 여자 아이스하키 팀도 우리 선수들과의 첫 대면을 가졌습니다. 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또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과 함께 북한 선발대 박람 관련 이야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오전 또 북측 선발대가 박람을 했습니다. 현재 이제 말씀드린 대로 한쪽은 강릉으로 향했고 평창 쪽으로 향했고 한쪽은 또 천수를 향했는데요. 일단 북한 응원단들이 물 것으로 예상되는 그 인제 스피디움을 선발대 점검한 데 이어서 말씀드린 대로 피겨 경기가 있을 아이스 아레나를 점검하게 될 텐데요. 주로 어떤 부분을 좀 짚어볼지 먼저 좀 얘기해 볼까요? 뭐 일단은 응원단 230명이 오니까 많은 사람이 이제 자야 되니까 숙소를 이제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릉 쪽에서는 실내 경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 뭐 북한에서 염대옥 김주식 쪽 그 페어 스케이팅 그러니까 예술 공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댄싱 하는 거. 그렇죠. 피겨 페어라 그러죠. 피겨 페어 조가 경영하는 그 경기를 하게 되는 아이스 아레나. 그리고 아이스 거기서 아레나. 또 쇼트 트랙도 거기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강릉에 선수들이 묵게 될 올림픽 선수촌. 제가 듣기로는 선수들이 용평에서 경기하는 선수들도 강릉에서 다 묵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한 4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강릉 선수촌에 그러니까 선수들의 숙소죠. 이제 거기 가보고 그다음에 아이스하키 남북 여자 단일팀이 구성된 아이스하키가 하는 관동 하키센터 여기를 이제 오늘 거기 둘러보고 내일은 이제 평창에 가서 뭐 방송센터라든지 용평 스키장 이렇게 보고 모레는 서울로 이제 와서 또 보게 됩니다. 주로 체육 시설과 편의 시설들은 좀 점검할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북측 선발대가 좀 굉장히 밝은 표정으로 온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제 인제 스피디움에 도착했을 때 모습이 좀 나왔었는데 뭐 현송월 단장 때와는 마찬가지로 특별한 메시지는 없었습니다만 표정은 좀 다소 그 전과 비교했을 때는 좀 밝은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현송월 단장 때는 정말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 조금 덜했어요. 근데 이번에 인솔하고 온 사람이 또 대단한 베테랑이지 않습니까? 각종 스포츠 행사에 국제적인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특별한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면 어떤 반응이 올 것이라는 걸 다 예측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경험이 많기 때문에 쓸데없는 오해를 뭐 없애겠다 이런 차원도 있고 그다음에 지난번에는 예술단은 처음으로 이제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저것 음향시설이라든가 전문적인 걸 봐야 되지만은 지금 이번에 오는 거는 그야말로 스포츠를 참가하는 거기 때문에 숙소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시설 이런 걸 간단히 살펴보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번에 진천 그 선수촌이 최신식 다시설이라고요. 그래서 사실상은 점검할 필요도 없지만은 워낙 급조하다 보니까 지금 남북 참가 안 한다, 뭐 한다 이러다가 늦게 참가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너무 많은 사람 당황시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시설을 이제 본다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스포츠 시설은 큰 뭐 문제가 없으리라 이렇게 봅니다. 네, 홍 의원님은 오늘 선발대 방문하신 것 뭐 지난 예술단 점검장과 좀 비교해 본다면 어떤 점에서 좀 눈길을 끌었는지. 현송월 단장 왔을 때 우리가 뭐 과도할 정도로 따뜻하게 맞이한 거를 다 봤기 때문에 북한의 선수들이나 지금 선발대 온 사람들 마음 그렇게 긴장하면서 올 필요가 없다. 우리는 이렇게 환영하는 분위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현 단장은 어떻게 보면은 북한의 얼굴이라고 할 정도로 외모나 이 표정에 신경을 썼을 겁니다. 특히 또 김정은 위원장과 뭐 특수관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이 스포트라이트가 그냥 완전히 현 단장에게만 쏠려 있었기 때문에 온갖 모습을 다 보여주려고 이제 의도적인 연출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나 이제 오늘 온 사람들은 이 윤영복 체육성 부국장이 단장 빼놓고는 나머지 사람들은 상당히 그 이제 기술적인 분야에 체크하러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긴장하거나 뭐 그럴 필요가 없죠. 우리가 남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그 북한의 지도자로서 얘기하기를 같은 민족의 경사인데 서로 축하하고 서로 성공하도록 최선의 협력을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뭐 표정 관리니 뭐 이런 거 할 필요 없고 특히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들은
사실 뭐 공짜로 올림픽에 출전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어떻게 보면 횡재한 셈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표정이 뭐 어두울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그 선수들도 아마도 엔트리에는 35명에 다 들어갔지만 22명이 매 경기에 뛰는데 거기에 들어가려면 아마 죽어라고 실력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예. 나름 속으로는 긴장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의전 이야기를 해주셔서 예. 저희가 하나 좀 궁금한 게 현송월 단장을 중심으로 왔었던 그 사전 점검단에 대해서는 국빈급의 의전이었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았고 했다 보니까 관심이 굉장히 집중됐었거든요. 이번 의전도 자연스레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지난번보다는 좀 덜 하리라 이렇게 완화됐다 봤어요. 왜냐하면 보십니까? 지난번에는 사실 현송원 단장은 개인 자체가 예. 좀 무게감이 있었죠. 당 중앙위원이 뭐 후보위원도 되고 그다음에 선정천동부 부국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예술인 치고는 제일 상위에 위치한 사람 아닌가요?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언론도 스포트라이트를 했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 관심이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이번에 온 사람들, 이번에 온 그 팀들은 주로 스포츠 행사이기 때문에 이건 뭐 수없이 많이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보다는 훨씬 덜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던데 오늘도 마찬가지 뭐 물어봐도 대답도 않고 오로지 예. 우리는 시설만 보고 가겠다. 예. 뭐 이런 잡음을 뭐 양산하지 않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홍 의원님은 좀 어떻게 예상하세요? 선발대에 대한 의전 뭐 앞으로 예. 2박 3일 동안 있겠지만요. 예. 뭐 아무래도 언론 보도도 조금 덜하고 예. 그다음에 현송월은 현송월이라고 하는 사람 개인에 대한 관심 자체가 워낙 컸기 때문에 특히 우리에게 잘 알려진 거는 2015년에 베이징에 공연하러 갔을 때 당시에 이제 최희 지금 국가체육지도위원장 된 사람이죠. 네. 이 최희가 인솔자인데 당 부부장이었어요 당시에. 그런데 당에서 이 고위 관리가 갔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베이징 공연당 모란봉 악단을 회군시킨 거 결정을 한 거는 현송월이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나이는 젊지만 굉장히 북한 내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게 분명한 데다가 네. 여성이고 또 예능인 출신이잖아요. 예능인 출신이라서 스타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이솔주나 그 김정은과의 특수한 관계도 있고 네. 거기 무슨 치정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굉장히 친분 관계가 있는 예,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잘 대우하면 틀림없이 김정은에게 이게 전갈이 가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좀 잘 배려한 측면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국가 서열로 볼 때 북한에서 한 200위 정도 되는 사람인데 그 국가 원수급으로 이렇게 너무 했다는 건 조금 과도했다. 이런 비판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정부가 참조해서 다음에는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절한 게 좋은 거니까 예. 다음에 이 따뜻하게 융숭하게 대접은 하되 과도하지는 않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선발대와 함께 여자 아이스하키 팀도 도착을 했습니다. 네. 진천 선수촌에 도착을 했다고 하는데 이재근 선수촌장의 환영 인사에 북한 박철호 감독 긍정적으로 화답 메시지를 했다고 합니다. 함께 좀 들어보고 대담도 이어가도록. 아직 준비가 좀 안 된 것 같아서 저희가 준비가 되는 대로 예. 드리고요. 어쨌든 일단 박철호 감독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위기는 굉장히 좀 좋은 상태였기 때문에 하지만 다만 우려되는 부분이 이제 아까도 저희 그 백기련 기자의 연결 때도 있었습니다만 박철호 감독이 왔었기 때문에 머리 감독이 이제 맨 처음에 굉장히 반발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선수 출전 조율을 놓고 이제 목소리를 북측에서 좀 내지 않겠냐 네. 이런 뭐 우려의 목소리도 네.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진짜로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죠. 가능성도 있다. 저는 왜 감독이 왜 왔나 이런 생각까지도 했었는데 아무래도 뭐 인솔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이 선수 선발에 있어서는 IOC 위원장 자체 토마스 바흐 위원장 자체가 세러머니 한국 감독에게 선발권이 있다라고 명확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감히 여기에 도전할 수가 없죠. IOC 위원장이 직접 세러머니 이 감독 캐나다 출신 그 30세라고 하죠. 그 그렇죠. 젊은 감독에게 모든 권한을 줬기 때문에 만약 북한에서 이의를 제기한다 그러면 그럼 빠져라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쉽게 그 상례에 어긋난 행동을 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세러머니 이 감독이 사실상 35명 중에서 22명 매 경기마다 이걸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람에게 무거운 짐이 얹어져 있고 선수들에게는 저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동안에 정말 피땀 흘려서 노력했는데 전 세계가 그 주목하는 경기들을 5경기 정도 하게 되는데 예. 또 이기면 또 하게 되죠. 근데 적어도 5경기 하는데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기 때문에 정말로 높은 기량을 보이면 세계적인 선수로 각광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기회를 살려줄 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진천에 있는 선수촌이 사실 최근에 지어서서 그렇죠. 최신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직접 본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시설이 좋다라는 평가를 할 정도일 것 같은데 북한 선수들이 이곳을 처음 봤을 때도 굉장히 좀 놀랍다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깜짝 놀랄 겁니다. 정말 그동안 우리들이 볼 때 북한에도 과연 아이스하키를 하느냐 이런 의구심도 있었잖아요. 보니까는 북한의 평양에 한 군데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이스하키 연습할 수 있는 데가. 그래서 과연 그 선수층도 얕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올 수도 없었지만은 또 특별히 IOC 배려하고 남북한이 공동 노력을 얼마나 힘써 했습니까? 우리 정말 남한에서 그렇게 그 불공정하다 이런 여론을 극복하고 이렇게 성사시키기 너무 고생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와서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이리 와가지고 이런 세계적인 시설을 보면은 굉장히 기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많이 우려를 하는데 이제 감독한테 전권을 맡기고 우리가 이제 결과를 봐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뭐 올림픽 참가하면 다 메달 딸 수 없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미 저는 금메달 정도 땄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 이렇게 동계 올림픽 역사상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은 게 없어요. 이번에 올림픽이 그 BBC에서도 논평을 했지만은 이 올림픽의 가장 상징적인 거는 남북 아이스하키 단일팀이 참가하는 거고, 그다음 올림픽 최초로 남북 단일팀 참가하는 거고, 그다음에 공동 입장하는 거다. 굉장히 상징적이다. 이미 저는 금메달 땄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과를 그렇죠. 그래서 너무 결과해 가지고 하지 말고 오로지 감독이 하는 대로 잘 수능하고 이렇게 하면 다 윈윈하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아까 들려드리려고 했었던 그 박철호 감독의 화답 인사가 준비가 됐다고 하거든요. 함께 보시고 계속해서 대담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북한함이 이제 하나가 되어 유일팀으로 참가하는 데 대해서 우리는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짧은 기간에 서로 힘과 마음을 합쳐서 이번 경기 준비를 잘한다면 좋은 경기 성과가 있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우리 목표는 경기에서 지가 따는 팀은 없는 것만큼 우리의 모든 기술과 육체 기술을 모두 발휘해서 좋은 경기를 하기 위해서 적극 모든 것을 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인사하는 장면이니까 좋은 말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철호 감독님? 화합해서 잘하자라고 하는 지금 북한 선수들 지도자로 온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 아이스하키가 조직력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러머니 감독도 걱정하는 게 북한 선수들의 실력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선수들하고 화합해서 팀워크 이게 조직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빨리 와달라고 했고 거기에 또 북한이 호응해서 빨리 보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보면은 지금 현성월 단장 하루 늦게 온 거를 제외하면 남북 간에 아무런 이의나 뭐 이런 게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3명을 포함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꼭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전술 같은 걸 하다 보면 감독이 꼭 본인이 시켰던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뭐 상충이 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잘 조율을 한 것도 이제 세레모니 감독의 어떤 그 실력이라고도 볼 수도 있겠어요. 사실 북한 선수 3명을 해도 그 출전 그 매번 그 경기에 뛰게 하는 거는 또 감독 또 재량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한 경기당 뭐 1분씩 뛰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은 자꾸 스포츠 경기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세러머니 감독에게 맡겨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문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걸 이렇게 단일팀 구성하고 공동 입장하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홍보, 이 이미지 개선,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 지수
국가 신인도 이런 게 다 향상되는 거기 때문에 다 좋게 봐서 하는 것이 이번 평화올림픽으로 성공시키는 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당초 사실 원래는 2월 1일 날 오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우리 측에서 제안을 해서 일주일 정도 앞당겨서 온 거거든요. 이건 저희가 좀 어떤 의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 연합뉴스가 상당히 기여했다고 봅니다. 저는 보고 있다고 봐요 지금. 예. 보고 여론도 많이 반영했고 특히 단일팀 구성하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찬반 논쟁이 많았으며 지금 정부도 제일 머리 아팠던 게 그거잖아요. 네. 그런 걸 봤기 때문에 그런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하루빨리 가서 화합하는 모습, 그다음에 북한이 참여함으로 해서 이것이 경기가 망쳐지지 않도록 네. 부단히 노력하는 그런 의도가 보여요. 그래서 저는 북한이 지금 여론도 많이 보고 있구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런 차원에서는 많이 과거보다는 달라졌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뭐 우리가 불공정했다, 뭐 북한 뭐 참여하는 건데 이런데 너무 이제 이 스타트는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응원하는 자세로 열심히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 2월 4일이 또 스웨덴과 네, 평가전이 있고 2월 10일에 스위스와 첫 경기가 있다고 하니까 저희가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그래야 할 같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좀 연관성이 있는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또 북한의 평창 올림픽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와중에 인터넷에서 평화 올림픽이냐 평양 올림픽이냐 이런 거 가지고 실검 순위가 많이 엎치락뒤치락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 어떤 분은 좀 섭섭하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평창 평화올림픽을 평양올림픽이라고 이렇게 지칭하는 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김정은이 제일 좋아할 겁니다. 그런 논란을 벌이는 것 자체를. 예. 그리고 아마 한국의 올림픽이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성공하길 바라지 않는 세계에 한국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 한국 쌤통이다 그러겠죠. 왜 이렇게 이간과 이렇게 분열을 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정부가 각고의 노력을 해가지고 지금 국제정치 상황이 북한은 계속해서 도발하고 핵실험하고 미사일 쏘고 거기다가 이제 초강대국인 미국은 자기 나라까지 이제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했다 그래서 언제든지 선제 공격한다고 그러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 중에 어느 하나라도 벌어지면 우리는 전쟁으로 그냥 휘말려 들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간신히 평화를 조금이라도 해보고 그리고 3, 4월 이후에 한반도의 평화를 어떻게든지 정착시키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분위기를 가자고 해서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그거를 사실 평양올림픽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비난을 위한 비난이고 그리고 이거는 정말 김정은이 제일 좋아할 얘기를 하는 거다. 남한 내에서 분란이 일어나는 걸 제일 좋아하는 게 누구겠습니까? 아마 평양올림픽이라고 지칭하는 분들은 북한을 제일 싫어하는 분들일 것 같은데 그분들이 정작 김정은을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애국하는 것이 무엇인지 국가안보는 충실히 하고 그리고 북한에 대한 안보에 대해서 한 채 빈틈없이 하는 거는 차분히 하더라도 남북 간의 최소 비용으로 우리의 국가 신인도를 높이고 한반도의 평화를 살리고 북미 간에 어떻게든지 대화를 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러한 정부가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 이렇게 정말 폄훼하는 이런 발언을 하는 건 전 정말로 바람직하지 않다. 감정적 비판이 아닌 효과적인 좀 어떤 조언이 필요하지 않나. 저도 홍 박사님 좋은 말씀하시는데 사실 평화올림픽, 평창올림픽, 평양올림픽 다 P자로 시작했잖아요. 여기에 지금 어제 이 인터넷에 거대 공룡 인터넷에서 지금 실검순위 올라가면서 한편으로는 야당이 주장하는 것이 또 홍보를 했어요. 우리가 얼마만큼 그 고민을 많이 했습니까? 과연 미국이 처음에 뭐 불안하다, 참가 안 한다, 프랑스에서 참가해야 되는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 얼마만큼 우리가 불안해했어요. 이게 과연 흥행이 될 것이냐 했는데 야당이 이렇게 비판적으로 하면서 오히려 또 흥행은 잘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국민 자꾸 이런 식으로 억지 논리를 주장하면은 우리 국민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국민 수준이 얼마나 높습니까? 다 얘기하면 보면은 저게 지금 표를 의식하고 하느냐 이런 걸 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이런 진부한 이런 논란에서 빨리 벗어나고 오로지 이제 이번에 올림픽이 성공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빨리 전환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공멸합니다, 제가 볼 때.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후면은 북측으로 갔던 선발대 내려올 텐데요.
이런 또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북한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 감감무소식이었다. 물론 정부가 선발대의 방북을 추진하면서 처음부터 남한 언론의 어떤 취재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는 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북측이 이제 우리의 언론 취재를 차단하고 미국의 한 언론사에만 단독 취재를 허용해서 뭐 우리 입장에서는 야, 우리는 다 이렇게 알려줬는데 왜 이렇게 차단을 한 건가? 왜 폐쇄적인가? 이런 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연합뉴스 TV도 언론이니까 아무래도 언론에서 우리가 취재를 못하는 게 좀 아쉽긴 하죠.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방북해서 금강산 마식령 스키장, 갈마 비행장 이거 가본 것도 굉장한 뉴스거리인데 네. 예. 뭐 화면도 없고 아무것도 보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이게 이제 기사 자체가 나올 수도 없고 이런 게 참 아쉽긴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남북 관계 역사가 사실 2007년까지는 굉장히 그냥 뭐 엄청나게 교류 협력이 막 뭐 본물 터지듯이 하다가 그 뒤로 9년 동안 완전히 그냥 적대적으로 변해버렸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금년 1월 1일 날 문재인 정부가 한 7개월 동안 노력해가지고 김정은이 신년사를 통해서 평창올림픽 오겠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남북한이 뭐 화해로운 듯이 겉으로 보이는 것뿐이죠. 속으로는 언제라도 국지전이라도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더군다나 남한의 자유스러운 언론의 그 행태를 이렇게 다 지켜보고 있는데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네들은 아주 전제주의적으로 딱 이렇게 통제된 그 체제를 갖고 있는데 한국의 언론이 와가지고서 마음대로 막 보도하고 그러면 자기네 체제가 훼손될 것 같다. 이런 어떻게 보면은 피해의식적인 발상에서 우리 언론을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려가 있는 거네요. 진짜로 예. 북한을 개혁 개방으로 인도하고 싶으면은 서로 교류 협력을 활발하게 하면서 상호 체제를 존중하면서 점진적으로 북한 체제를 열어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거지. 왜 우리처럼 북한을 안 하냐? 그럼 북한도 똑같이 아마 그럴 거예요. 북한도 우리가 자유스럽게 언론에서 보도하는 거 가지고 맨날 볼멘 소리 하잖아요. 예. 그게 이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상호 인식의 차이라든지 오해하고 있는 거 이런 거를 조금씩 줄여나가면서 격차를 줄이고 그래야 나중에 통일이 되더라도 통일 비용도 줄어들고 하는 것이지 예, 너무 기대를 크게 하는 것은 결국은 저도 아쉽긴 합니다. 북한에 가서 보도하고 이렇게 하고 싶긴 하지만 북한에서 그렇게 받아들이기에는 지금 너무나 많은 인식의 차가 있다. 그래서 그걸 깨기 위해서도 좀 더 교류 협력을 오히려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앞으로 더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말씀이신 거고요. 근데 또 미국의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올림픽이 북한 체제 선전의 장이 될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해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어찌 보면 미국이 북한의 평창 참가를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닐까라는 해석이 또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우리 모두가 우려했던 바죠. 우리도 사실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까? 참가 안 한다고 자기 형편이 안 되니까 참가 안 한다고 했다가 야 이거 참가하면은 유의한 게 있구나 이렇게 해서 지금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런 행태인데 과거에도 그랬잖아요. 기회만 있으면은 체제 선전하고 그랬는데 조금 전에 홍 박사님 말씀하셨지만은 그 우리 예상했어요. 이번 우리가 방북하는 사람들은 보도를 안 할 것이다. 또 그래 나왔자고. 북한은 자기들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겁니다. 그거는 북한 체제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예. 그러나 우리는 다 보여줄 수 있다고. 여기서 체제의 우월성이 있다고요. 우리가 확실히 그래서 우리 자신감을 가지고 가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좀 우려해야 될 거는 지금 이렇게 어렵게 대화가 물꼬가 터졌는데 지금 또 뭐 언론 보도 보니까는 뭐 열병식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오면서 지금 미국도 긴장하는 거예요. 야, 예. 너희들 실컷해서 뭐 남한 정부에서 노력한 대로 지금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 또 엉뚱한 소리 나오는 거 아니냐. 옛날 똑같이 되풀이하는 거 아니냐. 체제 선전장으로 이런 면에서 지금 미국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그리고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과 함께 관련 이야기 자세히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